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한국콜마와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방역에 대한 부분도 규제도 꽤나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속도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까지는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위 발생으로 인해서 좀 더 속도감을 발생시켜주면서 지금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중국이라고 한다면 결국 중국 소비 관련해서 본다면 화장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와 아모레퍼시픽을 비교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느 종목이 좋냐라고 봤을 때 일단 바로 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한국콜마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수급부터 체크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고, 보험, 연기금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연기금이 참 웃겨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화장품 쪽을 매도를 너무 많이 했어.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매도를 그렇게까지만 안 했어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움직이진 않았을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이제서 뭐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아모레퍼시픽의 수급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기관, 연기금, 여기도 외국인이 있는데 오늘과 며칠은 매도가 나온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수급적인 것은 좀 더 아모레퍼시픽의 빨간색이 많이 좀 눈에 연속적으로 들어와서 좀 더 땡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현재 7조가 넘는다는 거, 대형주죠. 그리고 한국콜마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중형주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콜마의 몸집이 좀 더 슬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슬림한 종목이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7% 고가 움직이고 4% 상승 마감, 아모레퍼시픽은 4% 상승, 2%의 상승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기본적인 화장품 브랜드들의 중국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자사의 그런 기업들이, 그런 중국의 자사의 그런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화장품의 그 성능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우는 기존의 중국의 다이콩이라고 했었나요? 정확하게 명칭이 완벽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이콩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흔히 보따리 상이라고 하죠.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싹 사가서 우리가 중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팔면서도 마진을 남겨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경쟁력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결국 이 기존의 대형 화장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손해건강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반대로 한국콜마는 자체 브랜드가 있나요? 자체 브랜드로 화장품을 하는 게 아니라 OEM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중국 로컬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서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아모레퍼시픽과 뭐 LG생활건강 쪽도 한국콜마에서 뭐 제작해서 파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걸 보는 게 현명하겠냐라는 거죠. 한국콜마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적을 보면은 매출 4천억에 181억 3분기에 찍었고, 요번에 4분기 5천억에 347억이 예상치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시가총액 9천억대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실적 188억에 매출이 9천억인데 이거예요. 그리고 4분기 예상도 1조가 넘어가는데 400억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매출 대비에서도 영업이익이 한국콜마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4분기도 역시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모레퍼시픽의 덩치가 더 큰데도, 시가총액 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콜마의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이 그렇게 꿀리지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모레퍼시픽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보다는 한국콜마를 선호하고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 아모레퍼시픽은 미적지근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가 7월에 고점이 있죠. 고점이 있는데 한국콜마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최근에 똑같은 캔들 개수로 봤을 때 고점을 새로 만든 상황이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과거에 화장품주들이 달렸던 과거 시절에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봉으로 봐야 될 텐데, 연봉을 보면 이때 14년도에 고가 기준 165% 움직임이 있었고, 15년도에 105%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단순 합산을 해볼까요? 단순 합산하면 165에다가 105니까 270 정도가 되죠. 다 270을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면, 한국콜마를 넘어가면 270 기억해놓고, 한국콜마 고가 기준 136, 그 다음에 여기 고가 기준 198. 그러면 어디가 단순 합산 기준이고 고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디가 더 높겠냐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강한 흐름은 한국콜마가 더 강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시가보다 얘는 위에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연봉 캔들상.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아직도 올해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센 종목 본다는 관점에서 한국콜마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해드린 부분들, 중국의 화장품 상황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이 시가총액 내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과거의 그런 흐름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콜마를 선호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한국콜마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바라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뭐 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조정을 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을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한국콜마의 흐름이 좀 더 변동성도 크고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서 결국에 조정 흐름 속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은 다만 오늘 시가가 이탈하면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하면서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콜마와 아모레퍼시픽 비교 분석했을 때 한국콜마의 승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